22명의 자식을 뒀다고 알려진 폐에 있습니다. 지폐. 집회요? 머니. 집회. 심사임당. 왕. 선생님 왕. 네, 네네. 과거 역사적 기록을 통해 알아본 그때 그 시절 질병을 현대의학으로 재조명해보는 시간. 과몰입 생류병사 진행을 맡은 가수 신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적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역사 강사 최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네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요. 네네. 바로 생식기 질환이래요. 네. 생식기 질환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이야기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성의학과 선생님께서 나와주시겠네요. 맞습니다. 리엔 여성의원 박주미 원장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생식기 질환, 지난 시간 난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룰 때 들었던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사에서는 다양한 생식기 질환들로 인해서도 난임과 불임이 발생하는데 과연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쌤? 그렇죠. 당시에는 정확한 의학적 진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현대처럼 어떤 질환에 의해 난임 혹은 불임이 발생했다. 이 명확한 원인을 구분하지는 못했습니다. 맞아. 옛날에는 못했죠.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우에는 뭐 질 분비물이 좀 심하게 나온다, 뭐 염증이 생겼다, 뭐 이런 걸 대하라고 하죠. 아니면 조기 난소부전을 의미하는 폐경이라던가, 뭐 착상장애, 뭐 태루 이런 생식기 질환이 존재했고요. 네. 남성의 경우에는 발기부전을 뜻하는 양이와 조루증 또는 정자 이상의 정활이라는 생식기 질환이 존재했습니다. 요즘 단어들이 어렵죠? 평소에 뭐 못 들었던. 그냥 한문으로 표현한 네네. 것뿐이에요. 예. 예. 혹시 선생님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니 저는 처음 듣는 나도 처음 들었다니까요. 발기부전. 네. 그런 발기부전 이런 거 거 들어봤는데. 대하. 네, 뭐 대하, 대. 냉대하 이런 네네. 거 들어봤는데 그쵸. 이 질환들이 현대에서도 난임과 불임에 대한 원인을 찾을 때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식기 관련 질환 있잖아요. 왜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첫 번째는 조선시대 깨끗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지금보다는 자주 못 위생적, 씻었죠. 예, 네, 위생적으로 자주 좀 씻기 떨어지고. 힘들었겠죠. 네. 위생 환경이 좋지가 않았고 의료 지식이 부족해요. 옛날 사람들은 다치면 막 된장 바르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등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누굴까요? 왕이요. 지폐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폐. 혹시 연산군? 지폐에 있어요. 집회요? 머니. 집회. 심사임당. 예, 예. 왕. 선생님 왕. 네, 네네. 일리가 있죠. 아니 예. 근데 근데 사실은 18남 4녀 스라에 22명의 자식을 뒀다고 알려진 세종대왕은 사실 정려왕이기도 하죠. 네. 세종대왕님 하면은 네. 뭐 성군이시기도 하고. 맞아요. 네네네. 고기를 또 워낙 좋아해요. 맞아요. 고기 앉아서 엄청 공부만 좋아하시고. 하고 네. 일만 하고 그래서 앉아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온갖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중 하나의 질병이 바로 생식기 질환입니다. 잠깐만요. 생식기 질환으로 좀 이렇게 겪으셨다는 거는 정말 믿기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세종실록을 좀 찾아봤는데 소갈증과 부종의 뿌리가 근절되지 않았는데 이제 또 임지를 얻은 지 11일이 되었다. 잠깐만요. 대왕님한테 임질이라니요, 선생님. 지금의 임질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아, 그래요? 하겠습니다. 아이, 네. 정말, 예. 조금이라도 성질을 낼 적이 있으면 찌르고 아픈 증세가 즉시 발작하곤 한다. 지난해 가을 임질이 조금 나 재릉의 묘에 이 말을 타고 행차했는데 다시 또 병이 도졌다. 아이고. 그러니까 뭐만 하려고 하면 자꾸만 따끔따끔거리고 아, 또 뭐 하려면 따끔거리고. 이게 어떤 아픔인가요? 저요? 아니 그냥 살짝 잠깐만요. 잠깐만. 저 이런 거 걸려본 적 없어요. 왜 그러세요? 아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저는 여자라서 네. 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네. 성병이 맞습니다.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왕과 학궁을 지나기 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 않나요? 조선시대에는 사실 궁녀의 처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검증을 했다고 해요. 어떤 여기 걸 하셨어요? 손목에다가 네네. 앵무새 피를 뚝 떨어뜨립니다. 처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내가 어젯밤에 물레방앗간에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아, 나 그거 드라마에서 그쵸, 본 것 같은데 보셨죠? 이게 피가 딱 떨어졌을 때 고여 있어야 돼요. 고여 있으면은 괜찮은 거고 맞아요. 흐르면은 아닌 거고. 그거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네. 맞아요. 그래도 뭔가 흔들림을 가지고서 이제 그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네네. 정말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아요. 요즘에도 거짓말하면 맞아요. 동공이 거짓말 흔들리잖아요. 탐지기. 네, 이거 어따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아 네네. 그렇다면 제가 몰랐던 우리 세종대왕님의 비밀이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성생활에 있어서 매우 절제된 삶을 살았던 왕으로 평가됩니다. 임질은 네. 분만 중에 엄마한테서 태아한테 모체 감염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임질은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성병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세종대왕은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도염이 자주 재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요도염이 자주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요로결석과 성병은 어떤 차이를 좀 이렇게 보이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저도. 네.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네네.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네. 요로를 타고 내려와서 방광에서 모여서 요도로 나오는데 그 길에 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막혀서 굉장히 통증이 심한 질환인데요. 갑자기 듣기만 해도 옆구리가 심하게 아, 아파오거나 옆구리가. 네, 오. 방광 쪽이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있고요. 성병 같은 경우에는 요도염이나 방광염 이쪽이 생기기 때문에 소변 볼 때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요도 주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가렵고 따갑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심하면 고름이 나올 수도 있고 혈뇨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인지 확실히 이제 알겠어요. 안쪽이 아프냐, 아니면 겉쪽이 아프냐, 그쵸? 갑자기 그냥 없지만 겉바속 쪽이 생각이 나지. 그게 몰입이 됐어요. 네. 세종대왕님의 임질은 약간 요도염이다? 제 생각은 아마 요도염이 네. 자주 재발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극심한 통증을 한 번씩 네네. 느꼈던 게 요로결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그러실 분이 절대 아니고요. 네. 근데 일단은 또 생식기 질환에 발생한 다른 원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난데. 네.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가정 시간에 배우긴 해요. 여성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곡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여성은 조기 폐경이 올 수 있고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그런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란 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뭐 남성은 발기부전이라던가 정자 생성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여성의 예가 세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공해왕후입니다. 공해왕후는 결혼 후 아이를 갖지 못한 채 18살에 사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성종실록에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 한의학 기록에 월경이 멈추고 몸이 쇠약해지는 증상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살이면 정말 조기 폐경인 거죠. 그리고 아마 자궁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종의 장인어른이시죠. 네. 한명회. 아, 네네. 그게 그렇게 많이 슬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똑똑하시네요. 네? 네. 장인어른. 장인어른 맞죠. 네. 과몰입. 네. 저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어린 나이에 사망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건가요? 불임의 원인은 매우 네. 다양한데요. 네. 자궁 난소에 여러 가지 이상이 있거나 네. 아니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조기 폐경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불임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특히 조기 폐경은 암이나 백혈병 그리고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이나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해왕후는 아마도 이런 기저질환을 한 개쯤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더 과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조선시대에서는 집안 내력 혹은 팔자다. 맞아요. 이렇게 이거 해석하기도 있어요. 하죠. 네. 현대에도 생활 습관이 생식기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환경적인 원인에 의한 임신이 어려웠던 왕후들도 분명히 계셨겠네요. 있었어요. 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입니다. 소원왕후. 네. 여러 차례 임신을 했지만 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첫 아들을 출산을 했어요. 네. 예전에는 유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세종실록 기록에 의하면 대하로 치료를 받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 사례들처럼 생식기 관련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지렴을 방치하면은 자궁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골반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골반염은 나아가서 불임이나 자궁의 임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 염증이 심하면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성을 올릴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염증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도 질 분비물이 많아지고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지조차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어렵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네네. 이 조선시대 그 의료서인 동의보감과 태산요록을 살펴보면은요, 월경 상태라던가 네. 질 분비물 아니면 복통, 배가 아프다던가 네네. 체력이 저하된다던가 그런 증상으로만 봤고요. 뭐 질 분비물이 너무 많아지면 몸이 차서 그렇다. 요런 거는 우리 할머니가 여자는 차면 안 돼. 이런 얘기 그렇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따뜻해야 된다고 항상. 방석 꼭 깔고 앉아야 된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정확한 검사나 진단법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만으로 질병을 추측하고 치료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죠. 그렇게 진단을 받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됐나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왕실에 소속된 여성의 경우에는 정치적 생존이 불확실해집니다. 맞아요. 원자를 생산하느냐 맞아, 안 맞아. 하느냐. 자, 그리고 양반가의 경우는 더 슬퍼요. 아들을 못 가지면 어떻게 되죠? 씨바지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후처를 드리고. 후처를 드리게 네. 되죠. 뭐 서민의 경우에는 미신적인 치료를 강요하거나 막 그 돌 붙여 돌 그 코를 막 갈아먹거나 무당 굿하고 막 팥 뿌리고 그 막 아들 잘 나오는 집 가가지고 막 그 속옷이라고 하죠. 그때 맞아요. 속옷 막 이렇게 훔쳐가지고 막 하고 막. 별의별 네. 그런 민간 요법을 했죠. 맞아요. 여성 탓으로 돌린 사례 중 우리가 알만한 것도 있나요? 역사적인 사례를 찾아봤을 때 네. 선조는 왕비 의인왕후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네. 이후에 여러 후궁을 들였는데도 안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조가 조금 씨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심을 받는데 그러다가 네. 왕의 혈통이 이제 겨우겨우 이어지게 됐는데 일부 기록에서는 선조가 고령이었거나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후손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환자를 네.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요? 남성 환자. 네, 그러니까, 환자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결혼을 하고 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내원을 하셨고요. 남자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상태였는데 제가 정자 검사를 해봤더니 네. 현미경으로 봤을 때 정자가 정상 정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안 네, 움직이는. 모양이 예. 되게 이상한 애들 대가리가 잠깐만요. 대가리라뇨. 네, 올챙이, 네, 네. 올챙이, 올챙이. 올챙이 네, 네, 모양, 네. 올챙이. 그래서 네. 머리 모양도 이상하고 그 정상 정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재밌다. 저도 현미경 보고 이상한- 싶어요. 네. 네, 이상한 애들이 많았고 네. 그리고 운동성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떨어지고. 네, 애들이 나태하구나. 매너리즘에 빠졌어.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네네. 운동을 네. 열심히 하셨나 보다. 그래서 아마 선조 같은 경우도 네. 우연히 좋은 정자가 그 배란 날짜에 잘 맞춰서 수정이 돼서 임신이 우연히 건장한 남자들도 네. 정자 검사 해보면 정말 비슷하고 모양이 네. 이상하고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저희 결혼하시기 전에 한번 검사. 예, 아니 미리. 정말 진짜 저 술 담배 안 하거든요. 네네. 혹시라도 하게 될 경우 검사를 한번 네네. 받을 것 같아서. 네. 예. 아유. 네. 네. 근데 이런 식의 검사를 조선시대에 못했으니까 뭐 맞아요. 그런 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종의 경우에는 폐비 슌씨를 내치고 새 왕비 우리 장경왕후를 맞이한 후에도 후사가 늦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이 좀 돌아요. 중종이 양이었다는 소문이. 발기부전이 양의견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네. 발기부전이한 소문이 돌았는데 네. 이를 숨기기 위해 공식 기록에는 중종이 병약하여 몸을 조심해야 했다. 그래서 일부러 합궁을 안 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왕비가 임신하면서 이 소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문정왕후가 살려줬죠. 네. 네.
근데 산조의 경우에는 자손을 얻기 위해 홍삼과 사향을 지나치게 복용하다 건강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야사도 존재합니다. 그래요? 조선시대 왕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여성에게만 왕자를 막 낳아야 된다 막 이런 거를 막 강요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광해군 시대 왕비를 간택할 때 예. 미리 생식력이 건강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해요. 에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궁 후보들이 왕에게 올려지기 전에 뭐 생리가 규칙적인지, 몸은 건강한지, 뭐 나이가 많은 궁녀의 이 비공식적 체크를 통해 임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은밀하게. 네. 지금으로 치면은 이게 진짜 무례한 거거든요. 아, 그쵸. 완전 네? 사적인 건데. 난리 나죠. 그 당시에 생식기 질환을 알았다면 어떤 식으로 좀 치료가 이렇게 가능한 건지. 예? 동의보감 속에 훈제 비방이라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훈제 비방이요? 네, 훈제 비방. 쑥으로 좌운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쑥이 생리통과 지렴 등 각종 부인 질환의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좌훈. 저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아니 왜? 왜 아니, 남자분인데 아니 왜요? 프로그램 통해서 그 긴 치마 있어요. 그쵸 이렇게 치마를 목욕탕에서. 입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항아리가 있는데 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쑥을 태워가지고 밑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를 치마를 덮어 앉으래요. 뜨겁지 않아요? 네. 아 근데 세상에 입을 것 같아. 제가 앉아봤어요. 일단 아무것도 안 입었으니까 아. 약간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막 쑥 막 올라오잖아요. 미소가 온화한 미소가 너무 좋아요. 네. 의외로 또 현대하고 네.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실제로 현대적으로도? 최근에도 찜질방 같은 데서 좌운하고 지렴이 심해져가지고 오시는 오. 경우도 저는 꽤 아.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좌운이 외음부나 그 질 쪽을 습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곰팡이 지렴이라든지 그 세균성 지렴이 잘 생길 수 있는 네, 환경이 네, 네.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좌운 같은 거는 별로 추천하는 그런 치료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오. 그래서 이런 네네네.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네네네. 먼저 병원을 내원하셔서 초음파나 질 분비물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면 원인이 뭔지가 네. 나오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춰서 치료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생리를 하면 생리통은 다른 원인 없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그냥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원장님께서 진료를 하셨던 환자분들 중에서 생식기 질환으로 좀 이렇게 힘들어했던 환자도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평소에 생리불순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네. 분들은 임신도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배란 유도제를 며칠 먹고 나서 배란을 시켜준 다음에 바로 이제 임신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 자궁내막증이 있으신 경우는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자궁내막증 세포만 없애주면 바로 임신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궁내막에 용종이 있으면 내시경으로 용종만 제거해도 바로 임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내시경으로 간단히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남겨두고 뭐 부끄럽다고 묵혀뒀다가 맞아요. 더 네.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청자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신지 원장님. 무분별한 성생활은 성병이나 에이즈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요즘에는 그 무증상 감염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생식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마지막은 이게 성교육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생식기 질환 무서워 마세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너무 우리 박주희 원장님 모셔가지고 너무 네. 재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